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도 크게 보면 베어리시 펜넌트 패턴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작게 보면 상승세기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세기여도 문제지만 만약 베어리시 펜넌트 패턴이라면 상승 없는 하락 또는 휩소를 동반하거나 숏 청산빔 후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업비트의 코인 중에 수상한 코인 하나를 발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페이크가 없다면 크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메탈코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의 메탈코인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면 현재 950원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는 다양한 매매 근거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트의 꽃 수렴 삼각형은 차트를 열자마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락 추세로 미들라인을 연결하면 하락 쐐기도 보입니다. 꼬리 말고 캔들바디에도 보조 추세선을 그려봤는데요. 캔들바디에 이은 추세선은 말 그대로 보조 참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봉에서 각 매물대를 체크하며 지지 저항 라인들의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보나치 되돌림과 크게 겹치는 0.236 되돌림 자리와 0.5 되돌림 자리의 수평선은 굵은 선을 썼습니다. 이런 매매 근거들을 토대로 저의 관점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제 관점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메탈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탈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토토리들도 아시다시피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메탈코인으로 뭔가를 결제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메탈 플랫폼은 메탈페이를 사용하며 그 안에서 이용되는 통화가 메탈코인입니다. 현재는 코인이 모두 발행되어 종료된 상태인데요. 원래 기존의 채굴 방식은 다른 코인들처럼 채굴자에게 보상을 주는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메탈페이를 통해 송금이나 지출이 발생하면 달러당 5%를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 증명 프로세스였는데요. 메탈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6,658만 개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모든 물량이 유통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나마나 전체 거래량의 75% 이상이 업비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업비트 차트를 살펴보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가장 최근 호재로는 7월에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이 있습니다. 메탈코인은 플랫폼과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심도 있게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차트에서는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문제아였는데요. 과거에는 아무 호재도 없이 펌핑과 덤핑을 반복하는가 싶더니 메탈의 관계자 이리나 버콘이 남겼던 트위터 단어 하나만으로도 크게 움직이는 미친 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긴 단어가 IYKYK였는데요. If you know, you know의 줄임말로 무슨 말인지 알지?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리나 버콘은 메탈의 CFO입니다. 메탈코인은 이미 미국에서는 몇몇 주를 제외하고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과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는데요. 준비해온 메탈 생태계와 플랫폼의 완성도가 낮지 않은 만큼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용처가 있으며 생태계가 견고한 만큼 다른 메타의 코인들보다도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살아남은 코인은 뭐가 될까 생각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의 후보 중 하나로도 보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저의 관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매는 토토리들의 선택이니 본인만의 매매 근거를 가지고 참고차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0.236 되돌림과 0.5 되돌림 자리는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라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키포인트로 체크하며 가져갈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미들라인으로 이은 하락 추세선과 수렴 삼각형의 윗변이 만드는 하락 쐐기의 형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큰 그림 안에서 대칭 삼각형이라는 것인데요. 대칭 삼각형은 상방 돌파와 하방 이탈의 가능성은 5대5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형성된 하락 쐐기의 진행 방향을 고려한다면 높은 확률로 페이크 무빙을 주듯이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진입을 노리는 느낌으로 0.5 되돌림 자리를 터치할 수 있겠지만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받은 저항을 추진력 삼아 900원 초반대를 이탈하는 듯하며 일부 개미에게는 공포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래의 하락 쐐기의 하단을 터치함과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하락세기를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락세기는 상방 돌파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상승분 및 목표 타깃가는 하락세기에 진입했을 때 조정이나 임펄스의 높이만큼 상승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칭 삼각형부터 지지해준 추세선이 넥라인이 되면서 또다시 강하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0.5 되돌림 자리를 돌파함과 동시에 강한 지지대가 되면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어떤가요? 꽤나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조정이 이뤄진 후에 상승분을 노리면 좋다는 것인데요. 이때 매수 근거는 대칭 삼각형과 그 안에 형성된 하락세기, 그리고 각 매물대와 지지 저항 라인, 추후에 형성될 넥라인입니다. 대칭 삼각형 안에서도 정직하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의 취약점은 RSI가 50포인트 위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관점의 메리트와 강점은 당장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우선 전제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필요가 있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매수를 했으나 하락세기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860원에 안전하게만 손절한다면 큰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860원의 근거는 대칭 삼각형의 두 번째 저점입니다. 만약 메탈코인을 주거라 파겟노라 한다면 8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주어볼만 하겠죠? 즉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매매 근거가 갖춰졌을 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2수에서 3수 앞을 예측하는 관점이다 보니 시기가 안 맞거나 등락폭이 안 맞거나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맞지만 않다면 분명 대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는 토토리들의 몫이니 부디 본인만의 매매 근거를 확보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빅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토리TV였습니다.